물건 추정액, 예상가액 300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 물건의 소유자로서 이 건물은 300억 정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, 일반적으로 여기 쓰는 가액이 여러분들 높을 것 같아요? 낮을 것 같아요? 당연하죠. 높겠습니다. 여기에 뭐 500억 써도 상관없어요.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액이지 평가사가 이게 300억이나 해? 하면서 300억으로 평가해줘야지, 이거는 절대 아니죠.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약간 2차 주제도 섞여 있어서 감정평가사 수험생이니까 어쨌든 가볍게 한번 실무를 체험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1차만 하면은 사실 감정평가 수험생인데 1차 과목은 감정평가와 거의 관계가 없잖아요.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직업병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런 직업병이 있는데, 이제 TV에 연예인들이 사는 집 아니면 연예인이 어디 건물 샀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? 저는 어떤 편이냐면은 어디에 샀을까?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? 얼마짜리 집일까?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이 건물에 오시는데 이 건물 혹시 얼마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있으세요? 끄덕거리시는데 오늘 한번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아무 감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, 감정평가 이론 시험에서 이 감칙 전부를 다 외워야 돼요. 그래서 감칙에 보시면은 감정평가를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. 8조 보시면 감정평가의 절차에서 7가지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순서대로 한번 감정평가를 차례대로 해볼 텐데요.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,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. 어디 건물을 평가할 건지, 왜 평가할 건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에요. 그러면 첫 번째로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 의뢰가 없는데 평가를 바로 할 수는 없겠죠. 의뢰인이 있습니다. 의뢰인이 이 의뢰서를 작성해서 평가사인 저한테 줄 거예요.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나한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집을 증여해준다고 이제 상상을 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증여받는 수증자인 거예요. 건물을 받게 되셨습니다. 그래서 이 건물이 얼마인지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럴 때 감정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번 의뢰서를 작성해 주시겠어요? 수시는 김하인 평가사라고 하시면 됩니다. 저한테 의뢰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감정평가 의뢰서에 들어가는구나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. 제가 작성해 봤는데요. 제가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고 봉천동 호혜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서를 작성해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땡땡땡 평가사로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부동산을 남편한테 증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제가 이 빌딩의 소유자고요. 세무서 제출용으로 일반 시가, 그리고 이 건물은 토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혹시 구분 건물에 체크하신 분 계신가요? 없으시죠? 네, 이 건물은 토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제 연락처 적고 이제 제가 남편한테 증여하는 상황인 거죠. 소유자가 의뢰해도 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뢰해도 됩니다. 상관없어요. 무조건 소유자만 의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세무서에 이 평가서를 받아서 제출을 할 거고요. 소유 보수는 2부로 했습니다. 한 분은 내가 참고로 가질 거고 한 분은 세무서에 줄 거예요. 물건 추정액, 예상가액 300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 물건의 소유자로서 이 건물은 300억 정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, 일반적으로 여기 쓰는 가액이 여러분들 높을 것 같아요? 낮을 것 같아요? 당연하죠. 높겠습니다. 여기에 뭐 500억 써도 상관없어요.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액이지 평가사가 이게 300억이나 해? 하면서 300억으로 평가해줘야지, 이거는 절대 아니죠.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그냥 참고로 이 정도 가액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쓴 거고요. 출장 희망일은 평가사님이 9월 5일 금요일 날 출장 왔으면 좋겠다, 출장 희망일을 이렇게 적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의뢰인은 지금 소유자랑 의뢰인 제가 똑같은 상태인 거죠. 김하인으로 하고 오늘 날짜를 이렇게 적어서 의뢰서를 평가사님한테 전달해 준 상황이에요. 자, 그러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가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고 했죠. 감정평가 절차. 그러면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려면 이 기본적 사항이 뭔지 알아야겠죠.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아까 8조는 절차였고요. 9조는 이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 사항 보시면은 총 8개가 있는데요. 하나씩 우리 기본적 사항을 확정해 보도록 할게요. 의뢰인은 누구죠, 지금? 방금 의뢰서 제가 작성한 거 보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. 네, 저예요. 김하인. 대상 물건은 요 빌딩이죠. 호혜 빌딩. 목적, 시가참고용, 즉 남편한테 증여하는 목적. 기준 시점. 기준 시점은 이 항 보시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. 아까 출장 희망일이 9월 5일이었죠. 그때로 할게요. 9월 5일을 기준으로 가격 자료나 모든 것들을 다
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감정평가 조건은 따로 없고요. 기준가치는 별 말이 없으면 시장가치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본적 사항을 확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 전문가는 감정평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, 뭐 소음에 대한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부동산에 뭐가 부식돼서 진짜 그 뭐 과학적인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, 그때 전문가고요. 그래서 이번 사항에서는 상관이 없고, 8호에서는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도 이제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, 아직 현장에 가지 않았고 수수료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대략적으로 수수료가 얼마 정도 들 겁니다 라고는 이제 의뢰인한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두 번째, 이제 감정평가 절차에서 이렇게 기본적 사항을 확정했으면은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현장 조사 일정을 확정해야 됩니다. 아까 의뢰인이 9월 5일 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,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평가사로서 이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날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, 의뢰인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긴 해요. 여러분들이 어디 출장에 갔는데 의뢰인을 현장에서 만나고 싶으세요? 아니면 안 만나고 싶으세요? 아니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? 안 만나고 싶으세요? 네. 장단점이 있습니다. 장단점 뭐 가볍게 들어주시면은, 일단 의뢰인을 만나면은 건물 보기가 편해요. 여러분들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가셔서 사진 찍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건물 상태 어떤지 확인해야 되는데, 여러분 외부인이잖아요. 내가 뭐 감정평가사 수첩을 마패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, 당신 왜 왔어 했을 때 할 말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의뢰인하고 같이 다니면, 소유자랑 같이 다니면은 건물 보기가 엄청 편하겠죠. 1층에서 이제 관리인분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모든 건물 사진 찍는데 무리가 없다. 저는 그래서 의뢰인 없이 가는 게 제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거든요. 아무 시간대나 가도 되니까. 근데 의뢰인이 없으면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, 젊은 여자가 왜 건물을 찍고 있냐 했을 때 뭐 감정평가 때문에 왔어요 하면은 뭐 그런 거 들은 적도 없는데 뭐 외부인이냐 뭐 경매로 넘어갔냐 뭐 별 소리 다 하시고, 또 이제 공장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, 공장에 가면 이제 목줄 없는 개가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. 그럴 때 이제 막 사진 찍어야 되는데 물릴 뻔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의뢰인을 만나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, 안 만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제 현장에 가도 된다.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들려서 와도 되고, 퇴근 좀 일찍 하고 현장 와도 되고,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현장 조사 일정을 뭐 의뢰인하고 이제 의뢰인분 오실 건가요? 안 오실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정하게 되고요. 당일 출장도 가능합니다. 평가서 보통 이제 의뢰를 받고 납품하기까지 간단한 건물,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3, 4일 정도 걸려요. 그래서 당일 출장도 가능하고요. 엄청 급하게 할 때는 제가 당일 의뢰받고 당일날 이제 감정평가서 보낸 적도 있었어요. 엄청 급할 때는. 그래서 당일 출장도 가능하다.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급하게 운전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부 자료, 다큐멘트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.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.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